미국 대선 선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정말 초박빙이다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뭐 심지어 뭐 마지막까지 할 수 없다. 근데 막상 문 열어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당선자가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깨버렸는데 쌤은 이번 트럼프의 압승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카말라 해리스 후보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뭔가 기억나는 거에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잘하겠다.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바이든 정책 뭐 따라하겠다. 아, 그러네. 바이든 보통 다 바이든과 연결이었긴 했어. 맞아요. 네, 그래서 크게 보면 바이든 행정부의 이기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바이든 행정부에서 계속 잘 하던 것들, 중산층 중심으로 경제를 재건해서 다시 잘 사는 미국을 만들겠다, 뭐 이런 걸 하기도 했었고요. Key to creating this opportunity economy is building up our middle class. 바이든 행정부와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어떻게 얼마나 차별점을 가질 수 있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그다지 새로울 게 없다라는 거죠. 트럼프와 해리스 사이에 사실 저는 경제정책 측면에서 게임이 안 되는 승부가 아니었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 그 정도구나. 사실 이 지표 하나만 딱 봐도 승패는 결정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지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임 후에 45개월 정도를 비교해 보시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물가가 21.1%가 올랐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45개월은 물가가 7.1% 올랐습니다. 거의 한 3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맞는 게 저도 최근에 친구 뭐 지인 가족들한테 고인플레 좀 심각하다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요. 특히 뭐 장 보는데 이 집밥 한 끼를 차리는데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 있죠. 우유, 버터, 베이컨 이 값이 하도 많이 올랐으니까 정말 만만치 않다. 한 끼만 차리는데 이제 고충을 느끼고 있다. 이런 말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Chicken is way up. Canned fruits are up 27%. Butter is up 30%. Crackers are up 40%. Now all of the prices have gotten so inflated that it's kind of stressful. 4 years ago, my life was so much easier than it is now. We have to shop 3 different places, whatever, just to make ends meet, to buy the things we need, to save some money, because things are so expensive. 저는 인플레이션은 결국 단순히 숫자 지표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존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트럼프 1기 때는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자기들 가족을 먹일 싼 제품을 찾아서 여러 군데 이 쇼핑을 전전해야 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리고 내가 물건을 조금이라도 사려고 하다가 너무 자기가 가진 돈보다 많은 금액이 나올 것 같아서 몇 개를 카트에서 빼서 다시 진열대에 놓아야 될 때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어느 정도 이것은 자신의 삶 자체가 부정당하는 존엄의 문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선거 때 보니까 트럼프가 의외로 유색인들한테 표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렇죠. 트럼프보다는 그냥 민주당을 지지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표가 굉장히 많이 글로 갔더라고요. 이번에 결정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유색인종들의 트럼프 지지가 좀 늘어난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승현 아나운서께서 저보다 연봉이 2배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아니에요. 3배입니다. 3배. 아, 3배. 두 3배라. 배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KBS 아나운서 3배라고. 3배. 상상으로도 지금 약간 행복한 상태라 상상만 해보겠습니다. 네. 3배라고 생각해 보셨을 때 그렇다고 이승현 아나운서님 저보다 3배를 더 드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에요. 4배. 먹어요. 아니. 많이 4배 먹긴 하는데 키가 얘가 지금 180 인데 적절하지 MC가 않아요. 좋아서. 역시 쌩과 함께 반응은 굉장히 기상천외하신데요. 지금. 그래서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였냐면 연봉은 3배이시지만 3배를 안 드신다. 조금 더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 계층이 있다면 식료품 가격들이 올랐을 때 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그것들을 체감하면서 힘들어할지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느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에 대한 타겟책, 이것에 대한
유색인종의 노동자 계층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실까요? 표를 보시면 여기 녹색 선은 미국에서 학사 학위 이상, 대학 졸업장을 가지신 분 이상의 임금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노란색 선은 고졸자들의 임금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오면서 임금의 격차들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 하나가 결국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소득이 한 30여 년 동안 오히려 15% 정도 감소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오히려 대졸자들의 임금은 소득은 올랐다. 이런 부분인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색인종인 고졸 남성들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소외감과 좌절감을 느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트럼프 지지율이 1970년대 이후 공화당 대선 후보 중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요, 쌤, 트럼프 하면은 약간 이민자에 대해서 약간 적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아. 왜 히스패닉계에서 트럼프를 지지하게 된 걸까요?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 미국에 와서 아이들도 낳고 미국 사회에 정착해서 이미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히스패닉 분들과 지금 아직 미국에 넘어오지 않은 히스패닉 분들은 서로 완전히 다른 그룹이라는 거죠. 경쟁자라 생각할 수 경쟁자. 있겠다. 오히려 이들이 넘어왔을 때 지금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도 있는 잠재적인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저희는 아시아에서 왔다고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일본에서 오거나 중국에서 오거나 인도에서 오거나 저희가 그 사람들을 다 같은 아시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분들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는 미국 안에 정착한 히스패닉 그룹 안에서도 한 4분의 1 정도가 불법 이민자는 원래대로 돌려보내야 된다라는 강경한 정책, 이런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짜 트럼프는 그럼 어떤 미국과 새로운 세계를 그리고 있을지 우리가 이 마가라는 단어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리지널 바람 한번 들려주세요. 마가 약자죠. 네, Make America Great Again. 예전처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여러분, 트럼프 만든 말 아니고 예전에 만든 말인데 트럼프 그 말 좀 때문에 좀 더 유명해졌다고 할까? 좀 의미도 조금씩 달라졌다고 할까? 무조건 국익, 최우선으로. 무조건 미국 최고다. 미국만 챙기자. 이런 이미지 많이 강해졌죠. 근데 되게 좀 듣다 보니까 이기적이다. 근데 그 유권자 찍는 사람 입장 생각하면 나는 지금 이 한 끼 차리기 좀 만만치 않은데 잘 사게 해준대? 그럼 뽑지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이네. 저는 그럼 궁금한 게 트럼프가 구체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내용인 겁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뭘까라고 하면 일자리가 아주 많아서 그 공장에서 일을 하고 나는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고 거기서 받는 월급으로 미국에서 중산층으로 저희가 미국 외 도시 외곽 쪽에 있는 나지막한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집에서 가족들과 단란하게 사는 꿈을 꾸는 것. 그것이 보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중산층의 삶의 어떤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선 결국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시키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정책인데 이 트럼프의 정책은 사실 트럼프만 했던 것이 아니고 바이든도 굉장히 원했던 겁니다. 바이든 때 IRA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칩스법 뭐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공장들을 미국 안에 지어라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해야 되죠? 노조가 조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지지연설을 했던 그런 대통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원했던 게 America is back, 미국이 돌아왔다. 이런 정책들이었거든요. 마가라는 것도 결국은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면서 미국이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마가의 핵심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